안녕하세요. 어태치먼트 기공학 배은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태치먼트를 이용한 치과 보철물 제작에 대해서 치관의 어태치먼트를 중심으로 그 제작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치관의 어태치먼트 제작 과정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 과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치관 내 어태치먼트 제작 과정 중에 그 예비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었는데요. 치관에도 마찬가지로 예비 과정 부분은 이제 치관 내랑 동일합니다. 치과 안에서 환자 상담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상담하고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펼쳐지겠죠. 그 다음에 인상 체득하고 지대치 삭제하는 그 부분까지는 치관 내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치관의 어태치먼트 종류와 제품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관의 어태치먼트는 크게 파셜 덴처 타입, 그 다음에 러킹 브릿지 타입, 러킹 스크류 브릿지 타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지고 있고요. 치관의 어태치먼트 중에서 파셜 덴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제품들, 사실 어태치먼트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제품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모든 제품을 다 소개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 중에서 많이 쓰여지는 것들을 좀 보자면 달보라든지 미니 달보, 그 다음에 ERA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오링 시스템도 있고요. 러킹 브릿지 타입에서는 메이저 스위스머, 그 다음에 길머 바이오머 등등이 있고요. 러킹 스크류 브릿지 타입에도 스위스 블락, 그 다음에 스크류 블락 등 다양한 종류와 제품들이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치관의 어태치먼트 제작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장 첫 번째에 있는 A 그림과 같이 가장 적당한 착탈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모델을 서빙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크라운의 외형이 정상 형태가 되도록 왁싱업을 해주고요. 메일의 일부분이 크라운에 부착될 수 있도록 납형의 박스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때 메일로 인해서 조직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요. 가급적 이제 맨드릴을 이용해서 크라운에 부착을 시키되 구강 내에서 치음과의 높이가 0.3mm 위치에 있도록 왁스로 고정을 합니다. 그 그림이 이제 그림 B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림 C에서 보면은 수직적 그루브를 완전히 덮어서 크라운에 단단히 부착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접번 운동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시상면을 기준으로 볼 때 메일의 평행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림 2에서 같이 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ABC 선이 있죠. 그 중에서 C선과 평행하게 설치하거나 아니면 치조점과 시상면 사이에 각을 2등분한 그 시선에 일치하도록 그렇게 설계해야지만 접번 운동이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에 납형의 스프링 작업하고 나서요. 매몰 주조해서 이제 크라운 또는 브릿지를 완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주조용 플라스틱 메일은 비기금속으로 주조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금속 주조용 메일은 기금속용이나 아니면 반기금속으로 주조를 해야만 합니다. 어태치먼트는 아무래도 이제 정밀성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주조 이후에 가급적이면은 이제 샌드블라스팅 처리는 따로 하진 않습니다. 비메일 부분이 국소이치 금속 구조물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안정을 좀 주기 위해서 템퍼러리 에스트가 하 금속 구조물에 추가되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국소이치 금속 구조물을 주조하고 마무리 작업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왁스로 조절 가능한 플랜지 부분은 블럭아웃을 한 다음에 자가중압 소재를 가지고 피메일을 국소유치 금속 구조물에 결합을 시켜주게 됩니다. 지금 그림 H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이죠. 그 핑크색으로 된 부분,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태치먼트 종류에 따라서 이런 제작 과정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설명을 예시로 들고 있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미니달보나 스위스 미니 같은 경우에는 그 메일의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의지상에서 인공치가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인 공간을 조금 이제 짧게 되도록 인공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좀 짧게 형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B메일이 또 결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높이에도 맞춰서 조절될 수 있게끔 제작을 합니다. 그림 J를 보시면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달보 S 같은 경우에는요, 수직적인 완화 운동을 활용하기 위해서 인공지 교합면 메일 부분에 공간을 어느 정도 좀 갖고 있어야 되고요. 신비성도 좀 높이면서 인접지 사이의 공간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이면 좀 교합면이 넓은 인공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단계로 이제 메모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모형상에 있는 이제 크라운을 지대치랑 분리시키고요. 그 다음에 모형으로부터 위치 잡아놓은 프레임도 제거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석고로 얇게 피밀 부분을 채워주는데 석고가 굳기 전에 프레임을 다시 빨리 재위치 시켜가지고 이렇게 석고로 치아가 없는 부위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이제 메모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위에 파샤를 메모하고 그 다음에 왁스를 끓인 다음에 완전히 제거를 시켜주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아크릴 프로세싱 과정인데요. 고무처럼 이렇게 좀 탄성 있는 라텍스 재료를 사용해서 그다음에 이제 변형 부위를 주의 깊게 블록아웃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크릴 중합한 다음에 플라스크 열어서 이제 파샤를 전체적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작업이 끝나게 되면은요, 이제 만들어진 최종 어태치먼트 보철물을 치과로 다시 보내주면 되겠고요. 환자한테 삽입하면서 아픈 부위 있는지 확인하고 교합 조정하고 그 다음에 유지력이나 이런 게 이제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소위치가 포함된 보철물이기 때문에 이 국소위치를 착탈시키는 방법도 환자한테 교육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그 삽입 방향에 맞춰서 착탈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제 교육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관리, 이런 부분들도 환자에게 잘 교육을 시켜주게 됩니다. 만약에 추후에 이런 어태치먼트를 교체를 할 경우가 발생된다고 하면은 이제 그림 NP 나온 것처럼 이런 작업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유지력 같은 경우에는 협측과 설측 변연을 조금씩 이제 구부려 가면서 조절을 할 수가 있겠고요. 스프링 역시 이제 그림 피해서와 같이 이제 교체를 원하게 되면은 이런 방식으로 교체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치관의 어태치먼트 중에서 또 몇 가지 예시를 가지고 한번 제작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예시는요, 테크노로치 EK라는 치관의 어태치먼트고요. 완화평이면서 수직 접번 운동이 가능한 어태치먼트입니다. 수직 접번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지력도 좀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요 테크노로치 어태치먼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전치부에 쓰이긴 하지만 편측 및 양측성 유리단에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테크노로치 어태치먼트 제작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 모형을 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메일 파트를 이용한 지대치관을 제작하기 위해서 작업 모형을 준비를 합니다. 왁스 코핑을 제작하게 되는데요. 이 테크노로치 메일에 장착될 부위에 왁스 밀링을 하고 그 다음에 왁스 코핑 부분에 테크노로치 메일을 부착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림 8-8부터 8-90번 이게 이제 지금 왁스 코핑 부분에 테크노로치 메일이 부착이 되어 있는 이 사진이죠. 다음으로는 주입선을 부착을 한 다음에 모형에서 이 나평을 조심스럽게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원추대에 이렇게 부착을 해주게 됩니다. 이후에 매몰 주조 과정은 이제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주조체를 절단한 다음에 이렇게 빨리싱 과정을 거쳐서 적합까지 모델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작업 과정에서는 사진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버컬 쪽 부분에 도제 작업이 완료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도제 작업까지 완료가 되면은 이제 모형상에 다시
장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피메일을 메일에 맞게끔 위치 선정해서 다시 장착을 해줍니다. 피메일을 장착한 후에 그 치음 부분 있죠. 모델에서 나타나는 그 기저부 베이스 부분이랑 거리가 한 1mm 정도 되게끔 이제 하부 쪽을 삭제를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피메일의 이상적인 삽입로가 되도록 이 평행 관계를 서베이어를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내화성 모형을 제작하기 위해서 블럭아웃과 릴리프 작업을 모델에서 시행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그림 25, 사진 25, 26, 27과 같이 내화성 모형이 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화성 모형 위쪽에다가 이제 파셜덴처 프레임을 위한 왁스업을 진행하게 되겠죠. 다음으로는 왁스업이 완료된 주 연결 장치에 스프링 작업을 해주고요. 매몰 주조 과정 거쳐서 나온 요 주조체에 스프루를 절단하고 이제 모델에다 시접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도제 치관 있죠? 그 부분과 그 파셜덴처 프레임 이 부분을 이제 결합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잘 적합이 되는지 확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파셜덴처 프레임워크에 테크놀로지 메일을 관통할 수 있는 이 홀을 형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추후에 레진 본딩 테크닉 방법을 통해서 이제 완료가 된 테크놀로지랑 그 파셜덴처 프레임워크가 연결된 거를 이제 그림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으로는 이 체크 어태치먼트 치관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작업과 마찬가지로 우선은 작업 모형을 먼저 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파셜덴처 프레임이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곡소 위치의 파지와 안정을 위해서 설측 유도면과 그 다음에 오클루전 레스트도 형성을 같이 해줍니다. 다음으로 치관의 어태치먼트가 삽입될 부분에 이렇게 측면에다가 유도면을 이렇게 서베잉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주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플라스틱 피메일 파트를 밀링 머신 인서트에 삽입을 해서 크라운의 적절한 위치에 이렇게 위치시켜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왁스를 사용해서 플라스틱 피메일 파트를 연결을 해주게 되겠죠. 이후에 요거를 이제 금속으로 이렇게 주조 과정을 통해서 만들게 되면은 이제 위에 어태치먼트와 나평이 아래처럼 이제 금속 구조물로 바뀌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금속으로 만들어진 부분에다가 피메일을 연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파셜덴처 프레임과도 연결을 하기 위해서 내화성 모형의 이제 블럭아웃, 릴리프 작업 후에 그 다음에 왁스업 작업까지 거치게 됩니다. 그 작업 과정은 앞에서 설명했던 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레임 제작, 왁스로 제작한 다음에 다시 이제 금속으로 주조 과정 거쳐서 이제 변환된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완료된 거 내면을 보시면은 이제 왼쪽 아래 그림과 같이 이렇게 피메일이 정상적으로 잘 삽입이 어태치먼트가 정상적으로 잘 삽입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은 치근내 어태치먼트 제작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근내도 마찬가지로 예배 과정은 앞서서 얘기했던 그 과정에 따라 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치근내 어태치먼트는 잔존 치근을 보호하고 수복하기 위해서 포스트를 이용한 금관 수복이 이용이 되는데요. 이렇게 포스트를 이용한 금관 수복물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루트캡 코핑, 치근 보호를 위한 루트캡 코핑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버덴처 또는 파셜덴처를 유지하는 어태치먼트가 붙잡된 루트캡 코핑,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포스트 앤 코어 빌드업, 지대치관이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표준적인 모자 포스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금관 내 포스트 수복물의 제작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것으로 기타 기존의 금속 구조물의 부착,
주조 또는 주조 가능한 포스트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은 가능합니다. 먼저 치료실 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실 과정, 치과에서 행해지는 이제 작업 과정을 말하는 거죠. 먼저 인상체득을 하게 되는데, 이 치근의 어태치먼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관치료가 시행이 돼야겠죠. 그래서 근관치료, 신경치료를 먼저 수행하고 난 다음에 인상치관 부위를 절단하고, 그다음에 잔존, 남아있는 그런 치근 구조에 맞춰서 적절한 크기의 모사 포스트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전치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고요. 구치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고, 잔존한 치근이 얼마만큼 크기가 크냐에 따라서 스몰인지 혹은 미디움인지 그 사이즈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다음으로는 이 치근의 어태치먼트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 줄 건데요. 먼저 위쪽 부분은 조금 넓은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라운드 벌을 사용해서 좀 위쪽은 좀 구멍이 좀 클 수 있게끔, 커질 수 있게끔 이렇게 삭제를 해주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컨트롤 앵글 핸드피스의 리머, 구멍 확대기라고 되어 있죠. 이제 이것을 끼워가지고 금강공을, 즉 그 루트 부분 있죠. 루트에 신경 있는 그 부분을 삭제를 하게 될 건데, 이때 좀 주의해야 될 게, 이제 좀 과하게 삭제가 될 경우 자칫하다가는 이제 뿌리 쪽 끝부분에 구멍 있잖아요. 신경이랑 혈관이 지나다니는 그 구멍, 치근 천공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렇게 구멍이 나지 않도록, 천공되지 않도록 좀 주의해서 삭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삭제를 하고 나면은 이 삭제된 구멍이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조금 더 유지력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좀 교환 면적 방향에 인덱스를 부여를 해서 이렇게 좀 돌아가지 않도록 어느 정도 좀 유지력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루트의 길이가 좀 짧아서 우리가 삽입해야 될 어태치먼트가 다 들어가지 않는다 할 경우에는 이 어태치먼트 자체의 포스트 길이를 좀 줄여서 이 루트에 삽입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림 2원에서 나온 것처럼 여기 포스트 길이가 좀 길다 싶으면은 그 부분을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삽입을 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인상을 체득하게 될 텐데요. 필요하다면 그 치은 주변으로 해서 루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는 치은 부분에 코드를 삽입해서 인상을 체득을 해도 되고요. 만약에 인상체를 분리를 했을 때 이 인프레션 포스트가 치근 속에 그대로 끼워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분리해서 인상체 속에 다시 이렇게 손으로 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이제 루트 근광공을 임시로 우선은 메워줘야겠죠. 보철물 제작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기공소로 이제 임프레션이 전달되게 되면 모형을 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임프레션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임프레션 포스트 부분에 모형에서 이제 분리될 수 있게끔 분리제를 바르고 그다음에 다이스톤을 부어서 모형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경소거가 완전히 굳으면은 이제 인상체를 제거를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 치형에 있는 이제 금광공 부분에 분리제를 도포한 다음에 이제 그 모저 번아웃 포스트에다가 왁스를 첨가해서 코핑 또는 이제 지대 장치를 위한 압형 조각을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 2번 있죠? 그거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납형 조각까지 완료가 되면은 주입사 설치하고 매몰 주조 과정 거쳐가지고 이제 금속으로 이렇게 전환시켜주면 됩니다. 나중에 적합을 볼 때 포스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도하게 연삭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착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이면은 주의해서 연마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합작 시 시멘트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포스트의 한 면을 좀 판판하게 이제 깎아주게 됩니다. 앞선 단계까지 완료가 되면요, 다시 이제 치과로 보내지게 되는데요. 치료실 과정에서는 포스트 코핑을 구강 안에 장착하고 픽업 인상을 체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픽업 인상으로부터 다시 이제 기공소로 전달을 해서 기공소에서는 이 포스트 코핑이 조립된 새로운 주 모형을 만들게 되고요.
주의해야 될 거는 이렇게 주모형 만들기 전에 이제 포스트랑 코핑 내면에 바세린을 도포해서 나중에 분리를 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어태치먼트 제작 과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달보 플러스 N 달보 클래식 EK라는 어태치먼트고요. 이거에 대한 제작 과정 그림과 함께 보도록 합시다. 먼저 주모형을 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태치먼트 제작을 위한 모형을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무치하게 지금 두 군데 루트가 개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루트가 개방된 부분에 왁스 루트 캡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루트 하부 쪽 부분에 왁스를 채우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메일 파트를 밀링머신 인서트에 삽입한 다음에 적절한 위치에 두고선 이제 조각도를 조금 뜨겁게 해서 왁스를 그 부분에 녹여서 이제 고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메일 파트가 고정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요 밀링머신 인서트를 이제 조심스럽게 이 메일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서 빼내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두 개의 그 루트가 보이는데요. 그 중에 한쪽은 지금 메일 파티를 삽입한 상태고 다른 한쪽은 솔더링 방법으로 제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루트캡만 제작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7번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짝탈로에 솔직히 되도록 밀링 작업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솔더링 부위는 밀링 툴로 루트캡이 올라갈 부위를 평행해지게 다듬게 됩니다. 다음에 밀링머신 인설트로 메탈 웨이를 고정한 다음에 연결 부인 루트캡 윗부분을 왁스로 보강을 하게 됩니다. 이때 메탈 파트의 상부에 왁스가 넘지 않도록 주의해서 작업을 해줘야 되고요. 그림 지금 13-10에 나와 있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솔더링 블럭에 관해서 지금 여기 11번 그림을 보면은 이제 그림 단면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재 제작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솔더링 작업을 들어갈 건데요. 우선은 13-12 그림과 같이 이렇게 작게 솔더링 블럭을 만들고 한 45도 정도로 루트캡을 경사시켜서 이렇게 불꽃이 닿을 수 있게,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게 이렇게 위치를 시켜줍니다. 다음에 솔더링 블럭을 도제 소환로에 넣고 솔더링을 시행하게 됩니다. 솔더링 작업이 된 이후에는요, 메탈 파트의 원래 물리적 성질을 복원하기 위해서 한 400도씨 정도에서 15분 정도 대기 소성 후에 선행을 하고요. 요거는 그 도제 소성로 그 프로그램 스케줄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솔더리 된 이후에는 주도체를 작업 모형에 한번 맞춰보고요. 그 다음에 적합 과정 이후에는 연마 작업까지 거친 다음에 이렇게 완료하게 되면은 그림 13-19와 같이 여기 원피스 캐스팅 파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계 위치로서 이 위에 의치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의치상 하부가 들어갈 부위를 블럭아웃하고 릴리프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작업 모형상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내화성 모형에다가 요 작업을 하게 될 텐데요. 그 다음에 내화성 모형에다가는 그 메탈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게이지 왁스로 왁스업 진행을 해주게 되고요. 이후에 이렇게 캐스팅까지 작업을 거치고 나면은 이제 13-24와 같이 이제 금속 프레임이 만들어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13-25와 같이 이렇게 인공지 배열, 그다음에 왁스 작업까지 거치게 되고요. 레진 본딩 방법으로 메일과 피메일을 연결을 하게 됩니다. 메일과 피메일을 연결할 때 레진 본딩을 하는 이유는요. 이때 솔더링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 착탈할 때 필요한 탄력성을 이제 피메일 자체가 그 금속이 열을 받으면서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솔더링 작업은 하지 않고요. 레진 본딩 방법을 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진 본딩 방법으로 메일과 피메일을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림 13-27과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치근 외 어태치먼트의 제작 과정과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그
그 제작 과정을 전반적으로 한번 봐봤고요. 그다음에 칙은 내 어태치먼트도 이제 제작 과정과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13주차 퀴즈 나갑니다. 칙은 왜 어태치먼트와 칙은 내 어태치먼트로 예시를 들은 어태치먼트 종류를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시간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